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출 FTA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기준 총 21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는데요. 칠레, 싱가포르, EFTA 4개 국가, 아세안 10개 국가, 인도, EU 27개 국가,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5개 국가, 그리고 영국이 있고요. 2022년에 이스라엘, 캄보디아, 그리고 아세안 10개 국가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시에 체결한 RCEP이 발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인 올해 1월 1일에 발효된 한 인도네시아 FTA까지 총 21개의 무역협정과 아프타라고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이 참여한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까지 하면 총 22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보니 수출을 하시는 회사라면 해외 바이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게 됩니다. 기존에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공부를 해왔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겠지만 수출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경우나 FTA를 활용해 왔더라도 직접 핸들링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 적용 절차와 기본 준비 서류 정도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FTA라고 하는 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개념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한 인도네시아 FTA가 발효가 됐죠. 이거는 한국이랑 인도네시아가 서로 야, 너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는 거는 세금 혜택 줄게. 그럼 세금이 줄어든 만큼 우리나라에서 더 싸게 유통이 될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너네 나라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나라 물건보다는 당신 나라의 물건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게끔 협조를 해주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너네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물건이 다른 나라를 돌고 돌아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 혜택 받으려고 원산지를 인도네시아로 둔갑해서 들어올 수 없게끔 다른 나라 들리지 말고 우리나라로 바로 오라는 거고요. FTA는 딱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고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가 수출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고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가고 한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고 인도네시아로 바로 보낼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원산지 증명서만 있으면 되겠죠.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무조건 원산지가 한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FTA를 체결하면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물건들을 HS 코드별로 찝는 건데요. 이것들은 세금을 0%로 해주고 이거는 몇 프로로 깎아줄게. 그런데 이것들은 세금 혜택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도 보호하거든. 이런 식으로 세금 혜택을 줄 것들과 주지 않을 것들을 정하고요. HS 코드별로 어떤 경우엔 한국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텀블러 하나를 만들면서 중국에서 만든 텀블러를 수입을 해와서 그 겉면에 로고 인쇄 공정만 거쳐서 이거 한국산이야, 인도네시아산이야 이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FTA는 상대방 국가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서로 제조를 통한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HS 코드별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한국을 또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보겠다 라고 기준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 인도네시아 FTA 외에 다른 FTA들도 전부 마찬가지고 FTA를 체결할 때마다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각각의 사정에 맞게끔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한미 FTA에서는 한국산인데 한인도 세파에서는 한국산이 안 되고 한미 FTA에서는 그 나라 관세가
0%인데 한 캄보디아 FTA에서는 2%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은 모든 원재료의 탄생부터 최종 제품 생산의 마무리까지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농축수산물이나 광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많이 되고요. 일반 공산품은 나사, 볼트 이런 부품들이 전부 한 나라에서 생산되기 어렵고 수입 물품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생산된 완제품의 HS 코드랑 이 최종 제품을 생산하려고 제조자가 매입한 재료들 중에 수입산이 있다 하면 그 수입산 재료의 HS 코드랑 완제품 HS 코드가 다르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종 제품 가격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산 국가에서 발생하도록 정하는 기준도 있고요. 자,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로부터 문의가 왔어요. 우리 회사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줄 수 있냐고 해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가 세금 혜택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산이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고, 세금 혜택이 없는 원산지 증명서는 간단하게 발급이 되거든요. 바이어가 만약에 세금 혜택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을 해보고 회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요청한 우리 회사 제품의 HS 코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HS 코드는 바이어 국가랑 체결한 FTA 협정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기준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하고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한 후에는 우리 회사 제품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충족이 되면 바이어한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첫 번째가 제조 공정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세척, 건조, 재포장, 단순 조립, 단순 믹싱 이런 공정이 아니라 진짜 제조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 리스트인데요. 빌 오브 매터리얼, 줄여서 BOM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 회사에서 제조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매입해오는 원재료들을 쭉 적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원재료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각각의 원재료마다 HS 코드 그리고 매입처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우리 제품 HS 코드에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부가가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원재료들의 가격 확인 서류, 각각 제조용 원재료를 사올 때 매입처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가 되겠죠. 이 서류들이 기본 준비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 서류들로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는 건 진짜 한국산이 맞아라는 걸 증명하고요. 이 내용을 정리한 원산지 소명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출 신고 후에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로 물건을 보내고 BL이 나오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것이었고요. 내용이 길어지다 보니 다음 영상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을 하는지,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수출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